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 심화 학습편. 오늘은 정말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그러게.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챗 GPT를 중심으로 예,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뒤에를 살짝 열어봤고 그래서 예. 이 녀석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예. 대충 알았는데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은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네.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바뀐 세상에서는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일자리를 잃고 얻을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 얘기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시간 아껴야 되니까 바로 예. 잠시 후에 이경일 대표님,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바로 모셔보죠.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우리 기립이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예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하여튼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아 뜨거. 지난번에 오셔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예. 이제 못다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부터 좀 하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우선 참 지난번에 저는 사실 그 제 영상 창피해서 잘 안 봐요. 예. 댓글도 좀 무섭기도 하고. 예. 근데 저희 직원이 댓글을 보고 나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잘못 얘기했어요. 예. 앨런 튜링이 쓴 논문의 제목이 마인드가 아니라 네. 저널 이름이 마인드였어요. 아. 그건 좀 교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렇지 잘못한 게 뭐. 네. 어쨌든 지난번에 마지막에 급해서 예. 말 못한 거 몇 가지가 지금 현재 챗 GPT의 한계 예. 그리고 구글 그렇지 않아도 또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그거 궁금합니다. 바드라고 해서요. 예. 구글이 네. 내놓는다는 건 뭐가 많이 다른 건지. 전체 아키텍처가 좀 다른데 뿌리는 똑같아요. 근데 하여튼 공통적인 문제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얘기 시작할게요. 예를 들면은 현재 양쪽 다 가장 큰 문제는 얘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양쪽이 뭐 바드가 됐든지 GPT, 구글. 예. 챗 GPT가 됐든 구글이 됐든 오픈 AI가 됐든 예. 근데 얘가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네,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상식 있는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돼 거짓말이네 그러겠지만 모르고 수용을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수준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80점 넘어서 이제 90점 사이라면 예.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어쩌면은 100점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틀리는 게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면 보시면 예. 한국어나 영어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영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미국 네. 대통령이 누구야? 그럼 미국 현재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나와요. 챗 GPT가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2년 전에 데이터까지만 학습이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야 지금 대통령 조 바이든이야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아니에요라고 끝까지 그렇게 우겨요. 우겨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네. 데이터를 2년 전 것까지밖에 학습을 안 했으니까 그런 문제긴 해요. 근데 예. 데이터의 학습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올려놓으셔서 저도 그냥 캡처했어요. 데이터 예. 소스를 일일이 못 따랐는데 한글은 어떤 글자야 그랬더니 한글은 일본과 중국에서 온 글자로 한국어를 쓰는데 사용하는 한국어를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14벌이라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게. 근데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란 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게 맞아. 근데 사실 원균은 일본의 장군으로 일본군의 성공적 전쟁 수행으로 잘 알려져 있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맞는 것만 찾은 거죠.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뭐 5개를 찾아서 가져온 건데 예. 그러면 학습을 더 시키고 하면은 100개가 다 맞냐? 그럼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할 수는 없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인공지능 쪽에서는 블랙박스 머신러닝이다. 그 검정 박스 안에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네. 인간은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근거는 이래저래서 그런 거고 난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를 설명해 주진 않는군요. 몰라요.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모른다. 몰라. 어디서도 모르고요. 그런 걸 이제 인베딩 한다 그러는데 그 큰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안에 다 학습된 게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이지 예. 우리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그걸 조정하거나
또는 이유를 대거나 하기 어렵다. 하기 어려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 그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라고 그렇죠. 하면 어디서 배웠지? 잘 모르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근데 네. 구글에서 뭐 며칠 전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 우리도 챗GPT 같은 거 할 겁니다. 하면서 네. 설명할 때 그 설명한 거 보니까 챗GPT랑 달리 우리는 아주 최신 정보까지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게 앞으로 훨씬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이 챗GPT는 2년 전 데이터만 있고 구글은 최신 걸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뭐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일단 제가 장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평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엔진들 또는 모델들, 제가 모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 두 개의 언어 모델이 어떤 게 더 탁월하냐 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람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번에 구글이 바드라고 해가지고서는 구글 검색 엔진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이 람다에 기반한 거예요. 예. 예, 람다에 기반한 거. 그 밑에 챗GPT 있죠? 예. 그 GPT-3는 챗GPT의 근간이에요. 예. GPT-3 위에 챗GPT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은 맨 앞에 보는 리즈닝인데 뭐 람다가 챗GPT보다 좋고 예. 지식은 뭐 지식에 대한 걸 물어보면 챗GPT가 더 잘 대답해요. 대신에 대화 능력은 오히려 구글 게 좋고 그 다음에 창의력은 구글 게 엄청 떨어지고 와. 한다는 거죠. 음. 예, 심지어는 공감 능력이 있냐 음. 라는 거는 람다가 훨씬 높게 공감 능력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이해도 해주고 말을 좀 더 어머, 사람처럼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예, 이런 말씀 드리게도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이런 그렇습니다. 거 또는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런. 힘들어서 저런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죠.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저런 차이는 학습의 어디서 오는 방법의 겁니까? 차이입니까? 어디서 저런 차이가 그러니까 세 나는 거예요?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학습한 데이터. 두 번째는 지난번에 챗GPT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GPT 위에다가 대화를 하는 거를 또 가르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건 잘했어, 너 이건 못했어라는 걸 평가를 해주거든요. 예. 그 평가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걸 이제 사람의 피드백을 받은 강화 학습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피드백을 받은 강화 학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의 성격과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죠. 말본새를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네. 막 놓아 길었느냐 아니면 엄하게 길렀느냐, 그렇죠. 풀어놓고 길렀느냐의 그러네. 차이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식에 관련된 거 보면 69점, 82점이에요 여전히요. 예.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먼데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바드라고 하는 쪽은 지금 알려진 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그런데 예. 그 챗GPT도 비슷하게 가능한데요. 챗GPT 안에 학습된 거로만 말을 하게끔 하면요. 2년 전 것밖에 말을 못 해요. 근데 얘한테 지금 최신 정보를 힌트로 말을 줘요. 최근에는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근간해서 네가 말 만들어 봐. 그러면 자기가 2년 전에 학습한 것하고 지금 제가 가르쳐 준 정보를 결합해서 말을 생성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람다에 기반한 바드는 그런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져요. 컨닝 페이퍼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아마도 검색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 검색 엔진과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돼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인터페이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뭐 말로 질문을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주면서 예. 관련된 웹페이지를 검색 또 결과를 밑에 보여주면 보여주고 같이 그렇죠. 보여주고. 뭐 땡기지 근거도 뭐. 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땡기지 그런 뭐. 거를 지식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말을 따로 쓰기도 해요. 지식을 참조하는. 아, 챗GPT가 답을 해주면서 그 답의 근거를 같이 링크로 하이퍼링크로 야, 그거 연결해주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할 재밌겠네요. 수도 있고요. 그 지식을 참조했다는 표현은 챗GPT는 자기가 한 번 학습한 거를 갖고 거기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만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프로님께 슬쩍 사실 오늘 물어볼 거는 여기 답인데 한번 보세요라고 예. 해서 예. 대본을 미리 드려요. 예. 예, 그거를 동시에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하고. 음. 그걸 이제 지식을 참조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중요한 거 있으니까 지금 빨리 읽어봐. 초치기 해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람다에 기반한 것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승부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 판단이 들어요. 그 최신 정보로 주는 걸 사람이 안 주고 네. 예를 들면 구글에 있는 검색을 자기가 좀 검색해서 최신 정보를 좀 가져와서 대화할 그거예요. 수도 있습니까? 그겁니까? 예, 그거예요. 아.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참조한 대형 인공지능이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챗 GPT는 왜 안 그랬냐? 예.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안 그랬었던 이유가 챗 GPT가 검색 엔진 회사는 아니거든요. 오픈 AI가.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하고 붙으면은 아, 이제 달라지죠. 거기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이 계속적으로 낮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요. 예. 제가 1 더하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나누기 3하면 얼마냐 그랬더니 얘가 바보처럼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주일 사이에 그게 또 업데이트 됐어요. 전에 GPT에 보면은 예. 수학 계산하는 것만 또 GPT에서 학습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나중에 다시 학습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수학만 학습한 애를 업데이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수학도 해요. 아. 아,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외를 딴 데서 한 걸 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또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발전할지 한낱 모르겠구나. 미물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업데이트하는데 사람은 그래서 언더스탠딩이 여러분을 네, 위해서 네.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드리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준비하시는 걸 조금 말씀하시고 네, 할까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두 분 걱정하셨던 게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맞아요. 네, 어. 그 걱정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네.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거기에 예.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를 떠나서 그럼 도대체 구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 이런 인공지능 부분도 있죠. 붐으로 인해서 생기는 판도의 변화. 그렇죠. 어떻게 네. 될 거냐. 그리고 그 판도가 도대체 돈 버는 데는 투자하는 데는 어떤 어떻게 영향을 쓸 미치냐. 거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그 과정에서 어떤 네. 걸 하시려고 하느냐. 또 궁금합니다. 네. 기회 주신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예. GPT-3를 만들 때 한 번 학습하는데 5, 60억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하고 요번에 챗GPT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4, 500억 가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챗GPT 하나 만드는데. 예. 그다음에 요번에 GPT-4라는 걸 만들어서 또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추정하는 말로는 최소한 2, 3천억에서 5천억은 들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3조 원은 들 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범주 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0조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개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가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 또는 정부를 포함해서 봤을 때 투자 규모가 100배 차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구글 하나가 투자하는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뭐 저희 회사, LG, KT 다 포함한 것보다 커요. 이야. 예를 들면은 구글의 AI 자회사가 하나가 있죠. 옛날에 알파고 했었던. 예. 그 회사가 1조의 그 R&D 비용만 1조가 넘어요. 재작년까지 매년 1조씩 적자를 내서 6조 적자를 낸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 이상의 거의 4배 이상을 구글의 내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투자가 100배 차이 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컴퓨팅 파워의 규모예요. 이것도 100배 차이 나요. 예. 지난번에 그 챗GPT 만들 때 들어간 GPU라고 하는 거, 예. 그 AI 반도체라고 설명할게요. 예. 이걸 몇 개를 썼냐? 그러면 CPU를 GPU만 10,000개를 썼어요. 2,000개에서 10,000개 사이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챗GPT 만드는 데. 예. GPU 하나 엔비디아 거가 제대로 들어간 서버가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럼 1,000억이네요, 만개면. 네. 심플리. 그러니까 그 1,000억이라는 거를 6개월 동안 돌린 거예요. 지난번에 한 거. 사실은 예. 챗GPT는 1년 이상을 돌린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GPT 1,000개가 아니라 요번에 하는 거는 실제로 몇만 개 이상을 GPT를 돌리고 있다 그래요. 예. 그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에 아마존,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고요. 예. 구글은 G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구글은 자신만의 AI 반도체라고 하는 TPU라는 걸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보다 2~3배가 더 성능이 좋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규모로 빌려주지도 않아요. 자기네만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 하드웨어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네이버도 없고 카카오도 없는 거죠. 야. 사다가 써요 그냥.
차이가 엔비디아 거. 너무 많이 나는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장 규모도 미국 기업하고 50배 차이 나고요. 예. 제가 제일 겁나는 건 인재예요. 실제로 AI, 제가 AI만 30년을 했으니까 30년 가까이를 했으니까 인재 규모를 보면요. 우리가 어느 분야를 가면은 상위 5%라 그러면 되게 잘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예. 천재가지고 우리 예. 프로님 같은 거. 예. 저는 뭐 미국의 AI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상위 5%가요. 예.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많아요. 상위 5%가 네. 워낙 모수가 커서 워낙 모수가 큰데요. 다른 네. 이유가 전 세계에서 똑똑한 애가 다 미국으로 가니까 인도에서 그러니까. 똑똑한 애, 아, 파키스탄에서 그렇지. 똑똑한 애, 한국에서 똑똑한 애 다 미국 가죠. 미국 예. 인구 해봐야 우리나라 뭐 대여섯 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첨단 산업 쪽에 관련된 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적 노동이 높은 데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임금 차이가 지금 20배 이상 나거든요. 예. AI 분야는. 아 그래요? 예. 20배가 난다고요? 20배가 나요. 연봉 20억. 그러니까 좀 수준하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 은 무조건 미국 가는 거군요. 미국 가는 거죠. 가면 안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 구조를 우리가 깨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경쟁할 수 있는 데가 딱 둘인데 미국과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그 인프라, 그 인재, 돈이 돼요. 그나마 데이터가 좀 많아서 데이터도 많고요. 예. 그 관궁제 하잖아요. 관궁제. 네. 그 미국으로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똑같아요. 그 하루에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내는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일 큰 데는 사실은 중국이에요. 현재는 대수로만 따지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네. 컴퓨터가 큰 게 많다는 뜻이군요. 그냥 성능 좋은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큰 가상 컴퓨터 한 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 컴퓨터 100만 대를 예.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컴퓨팅 가상화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그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처지고요. 미국이 전 세계 1등이라면 2등은 누구냐? 중국이에요. 놀랍게도. 아 그렇게 해야 그 컴퓨터 성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하드웨어의 문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결합돼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쉽지 둘다 않은 못한다, 분야라고 볼 우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쫓아가거나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챗GPT만 좀 집중해서 본다면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참조 영상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그 포크레인이 땅을 팝니다. 예. 예,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요. 땅 잘 파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위에 이제 면적이나 넓이를 분야의 포괄성, 예. 분야의 넓이로 볼게요. 깊이를 전문성이라고 볼게요. 예. 네. 그러면 파낸 땅의 모래나 흙의 부피가 그게 에너지고 돈이겠죠. 얼마나 그렇겠죠. 돈을 많이 예. 쓰냐일 것 예. 같아요. 지금 이만큼 판 게 챗GPT 3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구글도 그렇고 뭐 10조, 20조씩 들여갖고 뭔 짓을 하겠냐면 차세대 걸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럼 이렇게 또 땅을 파는 거죠. 예. 예. 넓이도 넓히고 깊이도 더 깊게 들어가요. 예. 그러면 한 번 학습하고 그걸 만드는데 돈이 얼마씩 드냐? 막 5조, 10조씩 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중요한 건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까지 있어요. 하드웨어까지, 클라우드 체계까지도요. 거기다 인재도 있고 돈도 예, 있고 예. 시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한국이 과연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냐? 네이버가 못 파죠. 왜요? 돈도 없고 돈도 인프라스트럭처 없고. 하드웨어도 없고. 예. 예.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위에 첫 번째 판 데까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몇백억이면 되니까. 예. 네. 이거는 조 단위 돈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몇백억짜리 만든 데다가 저는 이렇게 깊게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기까지 모래- 누가 파준 거를 그냥 쓰고 아니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팔 수 있어요. 우리도 팔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지금 GPT-3까지는 저희도 다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요. 근데 GPT-4 레벨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와 어, 4가? 뒤에 따로 장표가 있긴 한데 데이터 양의 차이하고요. 더 똑똑하겠네요. 예, 데이터 양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100배 이상의 데이터 양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이야. 그다음에 지난번에 파라미터 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 머리에 보면은 시냅스의 개수라고 그건 대략 500배가 많아요. 그럼 빨라요? 빠르다기보다는 답을 더 제대로 깊게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영역에 대해서 훨씬 깊이 있는 대답을 하고 아까처럼 거짓말을 덜 하게 되겠죠. 아.
어마어마한 거를 책을 읽게 되니까요. 예. 더 똑똑해지죠. 그런데 그럼 저걸 그냥 제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은 그렇다면 미국에서 깊이 파는 거는 대학원까지 그냥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는 그런 학비가 없으니까 그냥 중학교까지만 일반 거 배우고 네, 금융으로 할 분은 그 이후에 금융만 배우고 그렇죠. 뭐 건설을 배울 분은 그 후에 건설만 배우면 건설은 잘할 수 있다. 금융은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저렇게 대학원까지 인문학을 배우고 또 금융을 배우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저 인공지능을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신기한 것만 보여주려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럼 대학원 졸업한 저 깊이 판 녀석도 결국은 금융으로 와서 경쟁할 텐데 우리는 중학교만 배우고 금융으로 판 거와 비교하면 역시 현저히 떨어질까요? 그게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독일과 한국이거든요. 한국의 대졸 그 인구 대비 대졸 인구가 80%가 넘어요. 예. 독일이 지금 몇 퍼센트 모르는데 몇 년 전만 해도 30% 금방이었어요. 예. 독일은 초등학교 지나면은 얘는 짐나지움으로 갈 거냐 대학까지 갈려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예. 전체 인구에서 대략 지금 한 40% 되는지 모르겠지만 30-40%만 대학을 보내고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뭐냐면 전문 기술을 배우죠. 예. 마이스트로가 돼요. 예. 그러면 독일이 낫냐 한국이 낫냐라는 질문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음. 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깊게 파는 것보다 더 뾰족하게 더 깊게 들어갈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죠. 더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네, 저렇게 들어가는 건 파내는 양이 적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돈은 좀 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퍼낸 양이 모래 양이 돈인 거고 에너지인 거고 시간인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한 놈만 패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은 결국은 전략이라는 게 그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예.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럼 저희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없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전쟁이 그런 거니까요. 예를 들면 폐암 시티만 집중적으로 맞아요. 팠다. 맞아요. 이미지라 그러면. 그거는 하여튼 구글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탁월한 있어.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야. 근데 운이 좋으면 그걸 빨리 움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 먼저 가보자. 예. 투자 분야 가서 그 투자를 질의응답하면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더 빨리 가고 더 탁월하게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근데 운이 좋아서 그게 잘 된다 그러면은 돈을 벌게 되면은 다른 구멍도 또 파야죠 열심히. 뭐 그러겠죠. 그래서 많이 구멍을 파다 보면은 또 비슷하게 가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1조 원 들여서 뭐든지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네. 그 만든 인공지능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및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덩어리요. 네. 모델은 데이터 덩어리예요. 데이터도 같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해요. 네. 아 그럼 그거를 훔쳐오려면 네. 소프트웨어만 훔쳐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녀석이 학습한 데이터를 다 같이 훔쳐와야 작동합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학습하기 못 위한 훔쳐오겠네. 학습하기 위한 컴퓨터 장비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것도 하드웨어도 타요? 다요. 네. 하드웨어도 타지도 않지만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걔를 학습해서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하드웨어는 용산감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용산에 있는 거 지금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아. 요번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는 그 AWS라고 하는 거의 밀리죠. 네. 엄청나게 밀려요. 그 아마존에. 음.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으로서 검색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빅 만들어도 완전히 지금 소외되어 있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근데 브라우저 엣지 아무도 안 쓰죠. 다 크롬 쓰고 크롬 쓰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걸로 한 큐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하기 위한 모든 컴퓨터 파워, 수십만 대 컴퓨터 학습하거나 서비스하는 것들을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대줄 수 있는 거예요. 오픈 AI. 그러니까 오픈 AI는 구글하고 붙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구글의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재로는. 네. 그러면 대표님 저 좁게 내려가는 저거 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챗 GPT 같은 거를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한글로 된 GPT 검색 네. 이런 것도 저 좁은 영역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언어의 문제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건 이제 아마 실험이 돼야 될 텐데요. 예. 구글도 그렇고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기엔 학습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 원이 들었다고 친다면 예. 데이터를 모으는데 또 그만큼 돈이 들었어요.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 데이터가 있어요. 빙 서비스를 하거나 구글 검색 서비스를 하니까요. 하면서 근데 유리한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네이버가 유리해요. 카카오보다. 그렇죠? 지식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정보가 네,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양하고 음.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을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날까요? 아, 그것도 차이 많이 그러니까 나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한글 데이터 양이 네이버 데이터 양보다 많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의 구글이 검색 엔진은 2위잖아요. 예. 네이버가 1등이고. 네. 네. 거기에는 네이버의 손맛도 들어가 있고 음. 또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의 서비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장벽을 지렛대로 써야죠. 네. 그리고 그게 작동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커지게 되면 양질 변환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글이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양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초과하는 순간이 되면은 저희도 이제 장담하기는 힘들죠. 깊게 파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럼 네이버가 돈 들여서 데이터 들여서 중학생 정도 되는 인공지능을 열심히 만들었다고 쳐요. 고등학교까지는 간다고 칠게요. 그게 너무 낮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는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생을 무시해서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겁니다. 중학생 얼마나 똑똑한데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네이버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제한적이든 그렇죠. 어떻게든.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할 앞으로의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그렇게 중학생을 스스로 길러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이버가 만든 그 중학생을 잠깐 빌렸을 수 있는 둘 겁니까? 다가 가능하고 둘 다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둘 다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예, 근데 지금 중학생을 키우는데 돈 예. 드는 게 예를 들면 제가 100억이라 그럴게요. 예. 그러면 10년 후에는 중학생 정도를 만드는데 2억이면 만들 거예요. 1, 2억.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GPU가 발전하는 속도하고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발전하는 속도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예. 매 4, 5년마다 2배 성능 올라가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미래 스타트업이 고등학생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더 싸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니까. 예. 근데 타임 투 마켓도 시간의 문제잖아요. 음.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예, 그러니까 야. 돈 벌 수 있는 함수와 싸지는 함수 관계에 있어서의 결국은 승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돈 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도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짧게만 제가 소개드리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요. 예. 챗GPT는요. 1조 개의 문서를 넣어야 돼요. 네. 예. 1조 개의 문서. 네. 챗GPT 조개나. 4.0이 추정되는 게 내년도에 올해 말에 나온다면은 1조 개 문서를 AI가 읽은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10,000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대충 써놨지만 2, 3만 개 이상의 GPU를 썼어요. 그다음에 돈은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지 이 규모가 만들어져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쓸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냐? 아,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돈 못 쓴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루시아라는 걸 만드는데 네. 그래서 문서량을 100억 문서를 넣는데 대신에 문서 말고 거기서 지식의 정수만 뽑아서 지식 그래프나 지식이라는 거를 넣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지식 예를 그래프 하는 들자면은 선생님이 교과서하고 문제집 같은 거 엄청 너 다 풀어 이거 다 공부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쪽집게로 찝어주는 거예요. 거 찍어서 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거만 공부해. 일종의 그런 것들의 중요한 지식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책 갖고 공부할 수 있죠. 예. 수학 공부를. 예. 근데 그 전체를 일일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그러니까 공식 몇 개 외워. 근해 공식 외워. 라고 해서 근해 공식 10개를 외우면 이 책에 있는 이론은 몰라도 문제는 풀잖아요. 예. 그거를 섞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지식에 관련된 거를 참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GPU나 CPU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예. 돈도 5천억 들어가는 걸 100억, 200억에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연구를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싸게 인공지능 만드는 방법. 그렇죠. 비슷한 수준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희도 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국가 굉장히 큰 연구 부분에서도 한 걸 보면요. 예. 엑소브레인이라고
그러면 사골 끓이는 방법 좀 아세요? 한국어로 그러면은 GPT는 사골은 일반고기예요. 그런데 사골 끓이려면 뼈를 사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식을 준 거예요. 아하. 야. 목이 지금 칼칼해서 안 좋은데 어떤 거 마시면 좋을까요? 그럼 목살이 좋아요. 비타민 함량이 더 높게 나왔는데 비타민 추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컴퓨터 사용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은 어떻게 쓰나요? 그래픽 카드 쓰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래픽 카드 사용이 GTX 1080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똑똑한 룩시아네. 예. 네. 그러니까 룩시아는 이제 저희 회사 브랜드이긴 한데 그런 기술이 이런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AI 회사,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 때려박아서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똑똑한 애들이니까 해낼까 하는 별별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럼 저런 식으로 일종의 과외 선생님을 붙이거나 쪽집게 문제집을 붙여주는 건 약간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저렇게 할 수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깊게 내려간다는 게 저런 그렇죠. 거군요. 일종. 예를 들자면은 우리 투자 부문이라든지 금융 부는 경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깊숙이 들어가겠다. 그럼 그 책만 주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보면 경영 이론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더 적은 정보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최초로 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재밌게도 어. 누구냐면 메타예요. 페이스북. 메타. 예, 왜냐면 메타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앞질러 갔으니. 네. 예, 그리고 돈도 없지. 예. 장비도 없지. 음. 그래서 메타가 추구한 방향, 페이스북이 추구한 방향은 음. 좀 덜 컴퓨터 쓰고도 지식을 참조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블렌더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요. 또 다른 거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챗GPT나 지금 바드라는 건데 바드가 뜻을 보니까 이게 셀틱 언어로 해갖고 얘를 지를 읽거나 작가, 프로페셔널 작가를 바드라고 부른대요. 셀틱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나 람다 같은 바드는 야 우리 어마어마한 거 만들었으니까 니들 다 붙어. 예. 고객들 다 와서 우리 걸로 하나로 다 써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전략이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전략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만들어서 개인별로 AR을 만들거나 그룹별로 AR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룩시아라는 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잘해요. 얘는 금융을 잘해요. 그리고 얘는 문학을 잘해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얘네들이 협력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큰 덩치에 그렇지. 뇌가 이만한 슈퍼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뇌는 조그맣지만 한 분야를 아주 잘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의 진화된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뇌를 키우는 방법보다는요. 예. 한 뇌를 가지고 있대 전문화를 시키고 다른 전문가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방식도 우리 대한민국이든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 이론은요. 예. 이미 40년 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구현을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 그래서요. 여러 개 똑똑한 애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네. 그 솔트룩스의 방식, 그 이름이 뭐라고? 룩시아? 룩시아. 예. 예. 그게 이제 보니까 원래 챗GPT의 원조 방식은 도서관에 집어넣고 너희 책 알아서 막 읽어. 읽어봐. 전부 다 그리고 읽어. 10년 후에 보자 어, 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그 룩시아 방식은 일타 강사를 통해서 완전 쪽집게로 이렇게 한국식이야. 한국식. 한국식 해가지고 교육. 그렇게 하는 건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죠. 대치동 방식. 뭐 어.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요게 비용 대비 많이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걸 이 그룹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야 일타 강사 여기 투입 그러면 쫙 또 벌어질 맞아요. 것 같은데 왜 안 투입하든가 해요? 그러면 아니 하죠. 할 그렇기 수- 때문에 할수 제가 있다. 보기엔 이거는 이미 정해진 미래고 예. 그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피터 드러커 교수가 늘 하셨던 얘기거든요. 예. 피터 드러커 교수 얘기는 성공의 유령 방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미래를 시간 차이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차이가 2, 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게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 타임 차이로 시간 차이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이제 돈 버는 얘기를 해봐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보면 음. 제가 그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아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 유명 회장님들 제가 개인 선생님을 좀 해드렸었어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2시간 만나면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려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도 그렇고 딴 것도요. 다다음 주에도 모 그룹에 가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도대체 세상이 뭐가 세상을 바꿉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돈이라는 분도 있고 사람이라는 분도 있고 조직이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150년 전에 그 칼막스는 자본론을 썼을 때 세상이 뭘 바꾸고 누가 돈을 버냐 그러면 돈, 자본이 돈을 자본, 번다. 그다음에 노동력, 음.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였거든요. 이게 예. 자본론에서 얘기한 3대 요소잖아요. 예. 경제학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나온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자본이 가진 사람들이 노동도 차치하더라 라고 하니까 이제 공산당이 예. 생긴 거죠. 근데 요즘은 자본론이 아니라 기술론으로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맨 처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오픈 AI처럼. 예. 그리고 그 기술을 사람들한테 선보이면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고 나면 사람을 뽑아요. 네. 그러면 요번처럼 서비스를 내놔요. 그러면 또 돈이 모여요. 그럼 예. 사람을 더 뽑죠. 예. 그러니까 중심에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지난 20년 동안 한 2번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 보면 첫 번째는 그 기술로 비용을 아끼려고 그래요. 야, 이걸 내가 하면 2시간 걸리는데 챗GPT한테 주니까 1분 만에 하더라. 예. 비용을 아끼려고 보는 거죠. 근데 한 3, 4년 지나면요. 이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요.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 6, 7년 지나면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런 환경이 변화에 의해서. 예, 그거를 제가 사례를 드려볼게요. 예. 우리 텐베거란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투자하신 분들이. 예. 지난 20년 동안에 텐베거가 딱 2번 있었어요. 그리고 재미나게 딱 14년 간격으로 있어요. 첫 번째 텐베거가 1995년이에요. 우리가 닷컴 버블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HTTP, HTML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웹, 인터넷은 아니고 웹이라는 거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따따따라는 게 89년도에 발명이 되거든요. 팀 버너스리라는 친구가. 예. 그리고 나서 아마존이 94년에 창업을 하고요. 구글이 97년인가 창업을 해요. 예. 그러니까 95년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 아마존이 97년도인가 상장을 했죠. 예. 그때 우리가 대략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지금 시가를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지금 30억 원, 40억 원이 됐어요. 네. 1,000만 원짜리가. 그리고 나서 정확히 14년 후인 2009년도에 아이폰이 나와요. 예. 아이폰 3S가. 그리고 만들어진 기업이 우버가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확히 14년 후가 됐어요. 2024년이면. 요즘 사람들은 얘기해요. 블록체인일까? 메타버스일까? 인공지능일까? 거의 분위기는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방점은요. 각각 단계 보면 맨 초창기에는요. 비용을 아끼는 거였어요. 아마존이 만들었을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온라인에서 책 팔아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예. 예.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은 그거였거든요. 예. 근데 95년도나 2009년도에 나왔던 회사들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왼쪽 위에 보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매출의 50%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네. 아마존닷컴. 나머지 50%는 뭐냐? AWS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하고 서브스크립션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가장 큰 포션은 뭐냐? 51% 이상이 AWS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예요. 네.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이 친구들이 야, 이 블랙 프라이데이 되니까 우리 서버가 100만 대가 필요한데 그때 끝나니까 10만 대밖에 안 써. 이 90만 대 뭐 하지? 그럼 우리 빌려주죠. 라고 해서 2007년도 6년도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드디어 아마존 망했구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지금 시작할 때. 아마존 이익의 51%가 AWS예요. 그리고 그건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매출액의 50%가 키워드 광고거든요. 예. 도대체 20년 전에 누군가가 저희 회사의 그 키워드를요, 구글에서 예. 저희 경쟁 회사가 사더라고요. 구글이요, 저희 솔트룩스라는 회사 키워드를 팔아요. 예. 그것도 경매를 붙여서 팔아요. 그렇죠. 예. 예. 가장 높은 경매를 한 사람의 키워드에 있는 링크 URL이 가장 위에 구글 위에 올라가요. 그렇죠. 네이버에 예. 올라가요. 예. 그런데 이거는 10바이트짜리 디지털을 그렇죠. 봉이 김선달은 물이라도 파는데 디지털 그거 그냥 몇 캐릭터를 파는데 그걸 경매 붙여서 하고 지금 구글의 매출의 50%. 네이버는 좀 줄었어요. 20몇 %로. 왜냐면 요즘 쇼핑몰 때문에. 예. 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놀라운 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진 게 우버예요. 쉐어 공유 경제란 말을 이제 붙이거든요. 예. 앱 경제라는 말을 붙여요. 휴대폰 없이 우버 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서브스크립션 경제라는 게 생겨요. 구독 경제. 테슬라는 지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팔고 서브스크립션 팔아요. 예. 잘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파니까요. 음. 예, 셀프 드라이빙 케이퍼빌리티를 팔거든요. 예. 그거 하려면 매달 돈 내야 돼요.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AI도 그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요번에 AI가 주는 굉장히 큰 놀라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요. 예. 1억 명의 사용자를 이끄는데 인스타그램 30개월 걸렸고요. 틱톡 9개월 걸렸는데 챗GPT 2달 걸렸어요. 아. 네. 1억 명 사용자를 끌어들이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지난번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별거 다를 서비스로 얹을 수가 있어요. 기본 지식이나 말하는 법은 다 학습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어떤 게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위에다가 의료 관련된 것만 추가적으로 또 얹을 수도 있어요. 파인 튜닝을 할 때. 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 쓰는 것만 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면 방송 작가가 쓰는 이 대본 쓰는 것만 얹을 수도 있고요. 아, 그거를 좀 더 잘하는 애로 만들 수 네, 있다. 네. 추가로 돈 주고 사면. 네, 이미 그렇게 만들어낸 게 50개 정도가 돼요. 아, 진짜 사람이랑 똑같구나. 일단 우리말 배우고 나서 네. 네. 용접을 가르치면 용접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청소를 맞아요. 가르치면 청소부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너무 많죠. 일단 당장은 검색 시장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검색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광고죠, 지금. 네. 그럼 광고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생겨요. 저는 이게 2단계라 보는데 지금 우리 방송을 할 때도 유튜브도 볼 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PPL이잖아요. 예. 예. 네, 지금 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PPL. 있죠. 예,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단백질러도 있고 예. 2023 베스트 투자 전략도 예. 있고 네. GPT가 생성하는데 중간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베스트 투자 전략에 관련된 걸로 제가 예를 들게요. 예. PPL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 생성적 인공지능은 말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자동으로 생성하거든요. 그 영상 생성할 때 앞에 PPL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뒤쪽에 내가 얘기하는 컨텍스트, 텍스트만 집어넣고 텍스트 생성을 하게 되면 네. 관련된 영상을 뒤에 동영상으로도 뒤에 틀 수도 생성을 해요. 있고. 그래, 바로 나올 수 있겠네. 예. 그렇게 되면은 광고 시장 자체도 바뀌는 거죠. 미디어가 바뀌게 되죠. 답을 하면서 추천까지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아. 그렇게 돼요. 그 다음이 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시장이에요. 네. 예. 오피스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워드에는 첫 줄을 쳐요. 그러면은 10페이지를 일단 ChatGPT가 써줘요. 야, 진짜 끝내주겠다 그거.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중간에 수정을 해요. 예. 어. 수정한 거 갖고 네가 다시 수정해봐.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정해주거든요 지금. 야. 그러니까 감수한다 그러죠. 프루프리딩을 하는 게 돼요. 야. 그러니까 엑셀, 워드에도 되고 엑셀에도요. 엑셀 표 만들 때 예. 우리 수식 쓰잖아요. 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수식 만들어봐. 그럼 수식 지금도 만들어요. GPT가. 약간은 어설픈데 1조 원을 들이면 훨씬 좋아지겠죠. 예. 또 콜센터가 대체가 되겠죠. 그 저희 회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국민비서라는 거 챗봇, 저희 회사 챗봇. 챗봇 시장이 또 있고요. 콜봇이라고도 불러요. 콜봇은 전화를 하면은 인공지능이 대신 받아요. 제가 지금 말로 해주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제가 지금 전화하면은 인공지능이 받거든요. 네. 저희 회사 리세셔니스트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누구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줘요. 근데 그런 시장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ARS 쓰는데 요즘 누가 ARS 하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냥 대체가 되겠죠. 어. 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1년에 1조 3천억 원 시장이에요. ARS만. 사람을 대체하니까. 예. 그리고 뭐 영화, 게임, 대본.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에 가서 챗 GPT 한 칸 띄고 영화라고 치면요. 예. 지난달에 챗 GPT가 각본을 쓰고 챗 GPT가 감독을 한 영화가 단편 영화 하나 나왔거든요. 재밌어요. 거기 한국 얘기도 나와요.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예, 예. 한국 얘기도 나와요. 예.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와. 각본까지는 쓸 텐데 어떻게 찍었지? 찍은 거는 이제 배우. 배우들이 찍고 대본까지도 만드는 것까지를 했어요. 대본까지는 챗GPT가 만들었다. 특히 큰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또는 변화되는 게 컨설팅하고 시장조사 기관이에요. 예. 지금 컨설턴트들 하는 게 뭐냐면 앉아갖고 구글링 해가지고선 문서하고 자기가 그렇죠. 이 형광펜으로 긋고 그렇죠. 그거 갖고 카피 페이스트도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 얻어서 넣는 거잖아요. 네. 예. 이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죠. 시장조사 시장이요. 음. 법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허 시장도. 법률은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법률은요 패러리갈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우리로 보면은 변호사가 큰 로펌을 가면 변호사가 다 못해요. 네. 그 밑에 이제 새끼 변호사나 혹은
이 법률 조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있죠. 패러리갈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변호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조사해요. 예를 들면은 뭐 판례도 조사하고 그렇죠. 예. 근거도 조사해요. 이게 전체 비용의 거의 60~70%에 달할 정도거든요. 이거는 챗GPT를 포함한 뭐 그게 람다가 됐던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거의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죠. 그 네.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얘기가 오늘 마지막 얘기예요. 그럼 예. 사람 뭐 해야 되지?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20년 후에는 저나 우리 이프로님 같은 사람들은 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정프로님 같은 사람이 못 뜨게 될 거예요. 2%는 갈 길을 못 잃었구나. 저도 마찬가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저희처럼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정프로보다 뭘 잘못했길래? 네. 예. 뒤쪽에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저 예.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빨리 좀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생성적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챗GPT는 말을 하지만 다른 엔진들은 그림을 그리는 애들도 있고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거나 기능이나 지금 그래서 챗GPT가 20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부러 지금 오늘 데모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느려졌고요. 대단되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도 공짜로 쓰려면 이거 쓰세요라고 열어놓고요. 네. 조만간에는 월 20불 내는 친구들한테는 쌩쌩 돌아가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기능 계속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인 거죠. 기능이나 성능 같은 거나 컨텐트 같은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쪽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예, 책을 썼는데 책의 예를 들자면은 3% 예를 들으면서 하면은 광고비 내야죠. 영상도 생성하면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한 번 호출할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예요. 이게 클라우드 쪽에서는 파스라 그래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파스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API라는 걸 한 번 콜할 때마다 돈을 예. 지불해야 돼요. API는 뭐냐면 한 번에 기능을 호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이제 스타트업이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자신의 서비스도 내놓지만 챗GPT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한 번 물어볼 때마다 3원씩이야. 네, 그럴 수도 있고. 아, 네. 클라우드 AI가 되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클라우드. 거기 걸 가져와서 내 걸 조금 서비스를 얹을 가공해서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 같은 것들 외에도 이런 예. 것들 좀 경제학에서는 멀티사이디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구글 쓰면서 돈 안 내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구글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요. 광고주한테. AI도 똑같이 되는 거죠. AI 쓰는 사람은 돈을 안 내지만 AI가 광고를 해주고 AI가 플러그인을 연결해줘서 오피스에서 글을 쓰도록 해주고 할 예. 때에 누군가가 돈을 내는 구조가 야. 아마 향후 2~3년 동안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그건 같아요. 저건 초기고. 예. 그럼 중기를 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지금 이것도 이슈가 있는데 지금 오픈 AI가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오픈 AI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나오는데 이거 내 책에서 베꼈다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특정 책에 들어가 있는 얘기를 질문하면은 그 책을 읽은 답으로 나와요. 네. 그럼 내 책을 베껴서 얘가 얘기하니까 저작권을 내라예요. 예. 네.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애매하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인터렉티브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예. 결국은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챗GPT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슈퍼 뇌를 만들어서 걔가 모든 걸 하는 거가 맞는지 예. 조그만 뇌가 협력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뇌를 만들어서 협력하게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그 원래 저작권을 가진 분들하고 이제 수익을 쉐어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챗GPT에다가 3% 지난 2년 동안에 있는 걸 몽땅 다 집어넣어요. 네. 그럼 3% 챗GPT가 만들어주겠죠. 예. 그럼 3% 챗GPT에다가 이제 경제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고 투자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얘가 막 잘 얘기 잘하겠죠. 예. 그럼 저희 둘이 수익을 쉐어해야 되겠죠. 아, 그렇겠죠. 그렇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또 브로키지 피도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 미국 출장 갔는데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그럼 하와이 들렸다 가세요. 돈도 똑같아요. 네. 여기 놀 수 있는데 여기 좋아요. 여기 여행사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그 여행사 연결해 주고 나면 돈을 이제 그거 맞고. 브로키지로 예. 또 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PPL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피드백 투 언 같은 형태. 우리가 게임하고 나면은 저희 돈 받는 거 뭐
하잖아요. 네. 예. 크립토 커런시로 코인으로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고 틀린 거 가르쳐주면 코인이 쌓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AI하고요 크립토 커런시를 같이 붙이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습을 빨리 강화시키려는 그렇죠. 노력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마존이 책 파는 회사에서 AWS라는 클라우드 회사로 변신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는요. 유명한 말이 있죠.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지 말고 돈을 버는 능력을 물려줘라 네. 하는 말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예. 마찬가지로요. AI 자체가 점점 똑똑해지면 AI가 투자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을 버는 능력이 AI가 갖게 돼요. 예. 그러면 AI라는 게 자산 가치를 갖게 되겠죠. 돈 버는 그러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리턴 온 인베스트가 아니라 리턴 온 에셋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AI가. 예. 그럼 그 AI 자체를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하는 애, 그렇게- 잘하는 펀드 매니저 예. 스카우트 하듯이.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저희하고 3%가 같이 만든 AI가 있어요. 음.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럼 그럼 이거를 저희가 1,000억에 팔 수는 없을까요? 네, 할수 얘가 있겠죠. 서비스하는 할 수 거 외에도 있겠죠. AI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AI를 사고 파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AI 가져오고 저기서 저 AI 가져와서 팀을 만들어서 예.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미래에는 여러 AI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AI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걸 직접 개발할 수 없는 비즈니스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그 중에서 누구 걸 사서 써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럼 그 AI 만든 업체가 다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즉 예를 들면 구글이 만든 AI를 전 세계 10억 개의 그 중소기업이 사고 싶다고 해서 못 팔 거는 아닐 텐데. 아까 요장표에 제가 그 대답이 있는데요. 예. 14년마다 간격으로 왔는데 재미나게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이버가 카카오톡을 못 이겼어요. 네이버도 라인이 나왔는데 라인이 뒤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리매김을 못했죠. 예. 그럼 네이버가 더 훌륭한 인프라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한테 밀린 거예요. 예. 네. 다른데 우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우버 비슷한 거 하겠다고 들려드렸는데 옛날에 KT하고 SKT가 포털 서비스를 했는데 네이버한테 다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진짜 템베거가 됐을 때는 기존에 요번에 구글이 한 타임 놓친 것처럼 오픈 AI 같이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진 지 4, 5년밖에 안 된 애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스타트업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데 투자를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예. 두 번째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중에서 95개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가트너에 보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하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지금 맨 밑에가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환란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닷컴 버블이거든요. 예. AI 버블을 막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90%는 망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회사 몇몇이 살아남아서 가는데 그게 기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아니라 오픈 AI 같은 회사나 저희 회사 같은 회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회사를 찾아야죠. 비유하자면 지금은 신만이, 알타비스타, 뭐 까치네, 다 없어졌죠. 뭐 지금 라이코스 막 등장하고 있고 야후까지 네.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 한두 개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접속해서 돈 버는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때 또 알려지겠네요.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돈 버는 방식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이게 발전할 모습을 보면요. 지금 제일 큰 아마 내년도에 신화처럼 얘기될 만한 게 GPT-4예요. 네. 그래서 지금 참조 문서를 보면은 지금 GPT-3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 점 하나로 보면 네. 야. GPT-4가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땅 판다 그랬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마어마하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한 1조 들어, 2조 들어 돈이 그만큼 든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근데 이게 아마도 코비드 이상의 이코노믹 샥을 줄 것 같다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와.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죠. 예. 그러니까 경제 관련돼서 특히 생성적 인공지능 관련된 게 우후죽순 쏟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성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GPT예요. 예. 그러면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말을 생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말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음악도 생성하는 거 한꺼번에 같이 생성을 해버려요. 그러겠죠. 이런 걸 우리말은 없는데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요. 네. 모달리티를 합친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3년 전에 했던 건데요. 이것도 예. 저희 회사 GPT를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재미난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GPT를 만들 뿐만 아니라 얘가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 합성뿐만 아니라 몸을 가졌어요. 예. 그런데 이걸 둘로 복제해서 한 애한테는 유튜브를 막 2달 동안 아무나 막 보여주고요. 한 애한테는 특정 회사의 어린이용 컨텐츠를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둘한테 질문을 던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래서 목소리도 인공지능이 생성하고 말도 인공지능, 이것도 GPT가 들어간 거거든요. 와. 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말로 대화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얼굴도 찌푸리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또 재미난 걸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회사 자회사인 플루닛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네. 그 플루닛은 AI로 영상과 목소리를 다 생성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플루닛 소개 영상인데 이 플루닛 소개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여자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고요. 실제 인물 아니고. 실제 인물인데 그걸 학습을 시켰어요. 아, 저분의 예. 목소리, 저분의 말이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영상 보면 재밌으실 텐데요. 작년에 제가 네. 미국에 저희 미국 법인에 출장 갔는데 비행기 있는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예. 학회에서 연설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를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저기에 인공지능이 다 합성해낸 거예요. 목소리, 말.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만 올리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이런 영상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에다가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네. 아. 이게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예. 얘기를 할게요. 지난 140년간의 미국의 1인당 실질 GDP거든요. 네. 네. 그레이트 디프레션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저렇게 상승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포드가 만들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졌던 두 기간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실질 실업률을 보면은 120년간 동안 이래요. 그런데 그레이트 디프레션을 제외하고는 전쟁 났을 때나 오일 샥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코비드예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하는 분들이 사기칠 때거나 호환마마일 때 아니면은 네. 계속 비슷하다. 똑같았어요. 어. 무슨 일자리든 생긴다. 생기고 비슷해요. 근데 인구는 엄청 늘었죠, 미국은. 예. 그런데 제일 볼만한 데이터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찾아낸 데이터거든요. 지난 120년간의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이에요. 여가가 늘어나겠다는 거군요. 네. 제가 지금 일주일에 60시간 일하거든요. 저 엄청 예. 열심히 일해요. 근데 예. 100년 전에는 주당 근무 시간 60시간이에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근육 노동을 자동화한 거거든요. 포드 시스템처럼. 예. 그렇게 되니까 40시간으로 줄어버렸어요. 음. 평평해졌죠. 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가 나오니까 34시간으로 줄었어요. 예. 만약에 지금 이게 진짜 텐베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가가치는 아까 앞쪽에서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1인당 이거 실질 GDP거든요. 예. 실질 GDP가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10배 부유하게 됐어요. 실제로 먹고 자고 입는 게 10배 좋아진 거거든요. 그건 팩트예요. 실업률 안 변했어요. 예. 뭐가 변했냐? 일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하고 나눈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냐? 다음은요. 여태까지 지난 200년 동안 우리는 근육 노동을 자동화한 거예요. 예. 더 무거운 걸 들어올리고 빨리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으로 하기 힘든 섬세한 거를 할 수 있어요. 반도체처럼. 예. 그럼 미래 20, 30년은 어떻게 되느냐?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 이 그림이요. 우리나라 향후 30년 동안의 인구 분포 그래프예요. 예. 2040년도 이후가 되면요. 노동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 총 인구는 별로 안 줄어요. 잘 안 죽어서. 그렇겠죠. 그러면 2분의 1 되는 사람이 벌어서 세금을 내 갖고 예. 자신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을 일종의 부양을 해야 돼요. 예. 복지비를 포함해서. 예. 실제로 지금 3% 5% 성장 갖고는 불가능해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게. 예. 그러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10배, 20배 이상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네. 뭔가 자동화돼야 되는데 뭐가 자동화될까요? 음. 지적 노동 자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음흠. 그런데 실제 지적 노동을 보면은 최적화하는 것과 전략적 창의성을 가져가는 것. 예. 그리고 최적화는 뭐냐면 내가 배운 거를 잘 쓰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해야지만 하는 지적 노동과 혼자서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최적화해서 내가 배운 대로만 하면 되고 약한 공감력을 가지고 혼자 해도 되는 것들은 AI가 대체할 거예요. 와우. 아. 근데
약한 공감이면서 전략과 창화가 필요해요. 컬럼니스트나 경제학자나 과학자들은요. AI라는 것을 사람이 도구로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는 건 공감이 필요하고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예. 지금 의사 선생님 뭐 하냐면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환자 들어오면 빨리빨리 설명하고 쳐내야 돼요. 그래야지 예. 돈 버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냐? 진단하고 처방은 인공지능이 하고 의사 선생님 이건 잘했네. 예. 그리고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환자 궁금한 거 설명하고 가족들 안아주고 다독거려줘야죠. 상담자처럼. 아. 그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이 분야는 의사결정의 중심에 AI가 있고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겠죠. 아, 저기선 꽤 많이 사람이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먼 미래는 공감력이나 전략적 창의력이 필요한 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예. 결국은 대체되는 것보다 어떻게 협력을 하냐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져요. 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한 30만 년 됐는데 30만 년 동안에 우리의 지능은 기껏 수십 배 정도 좋아졌어요. 예. 근데 정보량을 보면요. 사실 역사가 있고 글이 만들어지고 인쇄기 발명하고 인터넷 만들어지고 스마트폰 만들어지고 나서 1인당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지금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된 결과가 100만 개면 뭐예요? 제가 그걸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기껏해야 20개 보잖아요. 30개 보고. 누군가가 읽어주고 저랑 같이 이 커그니션 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지 능력의 갭을 채워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이 지적 노동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돼요. 마지막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예.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인공지능 무섭다 그래요. 음. 근데 제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인데 르네상스 시대 때 좋아하는 화가 있으세요? 르네상스.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등등. 그다음에 또 렘브란트 네, 이런 네.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 사진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예. 똑같이 그려요. 야,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그리지? 음.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 빛을 잘 써서 그렇지. 와, 네. 진짜 현실적으로 그렸다. 그렇죠.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렸다. 이 무렵에 사진기가 발명이 됩니다. 화가들 다 죽었냐 이 말이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술은 뭐냐면 절대 미인은 자연이었어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자연을 흉내내는 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예. 근데 자연을 흉내내는 사진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는 자료화면 추상화로 보시면요. 갔겠죠. 추상화. 자료화면 한번 보세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파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이 우리는 자연을 배우는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느껴요. 심지어는 여기서도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 네. 입체파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재정의했어요. 예술을 재정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예술가들이 찾아갔죠. 그래서 향후 20, 30년 동안에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적으로 하던 일들 검색 대신 해주고 글도 대신 써주는 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지적 노동이나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 게 새롭게 개발될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것처럼. 그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능력을 배양을 해야 그 시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까? 영어는 안 해도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뭐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한 번이라도 본 거여야 돼요. 그렇죠? 네. 보지 않았으면 지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이 잘하는 건 보지 않고 하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는 알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걸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래요. 네. 메타코그니션은 뭐냐면 수학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내가 풀 수 있어 없어를 풀지도 않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잘못하는 분은 그 한 문제 풀다가 맨 마지막에 다 찍잖아요. 예. 수학 잘하는 분은 야 이거 나 못 풀어 하고 넘어가는 거죠. 풀지도 않았는데 그걸 푸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걸 우리는 직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암묵지들이 있어요. 글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챗GPT 학습 못 하겠죠. 예. 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전 세계 최고는 누구죠? 지금 일론 머스크예요. 예. 결국은 저나 이프로님이 설 장소가 없어지는 게 책 보고 배우고 똑똑하게 말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 없어져요. 무식하게 들여대기도 하고 도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데이터가 많아서 그 데이터 갖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건 AI가 잘할 테니까. 두 번째는 인간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는 다중지능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예. 공감 능력이에요. 네. 댓글창을 보면은 저나 이프로님 같은 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까칠하다 그러고. 예.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설자리를 잃어요. 설자리를 잃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감 능력을 흉내내기가 굉장히 점점 힘들거든요. 인간이 갖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능력을 갖는 게 점점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왕 늦은 김에 투자로 돌아와서 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과연 누가 돈 벌 건지 투자를 미리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진짜 몰랐을 없었어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기업들이 그냥 돈 벌더군요. 뭐 심지어는 검색 엔진 중에 누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10만위가 일 줄 알았는데 결국 네이버로 가더군요. 그걸 예. 어떻게 예상해요? 네. 인공지능 시대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런 거 갖고 있는 기업이 더 낫습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요. 예.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 방송 나갈 때 예.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가잖아요. 네. 투자에 네. 대해서. 네. 저도 모르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네 가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장치 산업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데이터 산업이에요. 이 서버 두 가지를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는 데가 전 세계 5개밖에 안 돼요. 중국에 2개, 미국에 3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봐줘요. 거기는 결정됐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이버가 카카오를 이겼어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은 누구이냐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높잖아요. 예. 거기 우리가 투자해봤자 5배 벌기, 3배 벌기 힘들잖아요. 근데 솔트룩스에 투자하면 100배 될 수 있잖아요. 마무리는 야 마무리 급하게 마무리. 알겠습니다. 네, 바로 나가고 있죠.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관련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고 예. 3프로TV 채널과 출연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재밌네요 오늘.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